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속보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 때문에 좀 도피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5년 만에 지금 귀국을 했네요. 네. 검찰에 지금 압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달이죠.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당시 이제 탄핵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때인데 이때 이제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그렇죠. 혐의. 탄핵이 뭐 어떻게 되면 계엄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네, 문건.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뭐 이런 네. 계획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이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2017년 9월에 전역하고 네. 12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2018년 11월 기소가 중지된 상태였는데요. 미국에서 한 5년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왜 왔을까요?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예. 이게 뭐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이런 예. 논란들도 좀 있었고 근데 현지에서 지난해 9월에 자진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변호인이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문건을 왜 작성했냐 실제 실행은 어느 정도로 구상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의 관건인데 신병이 확보된 만큼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딱 본인 선에서 수사가 끊긴 거거든요. 그렇죠. 기소 중지가 된 거는 조현천이 없었기 때문에 더 네. 이상 수사를 못한 건데 핵심 이제 중요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거 수사가 또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어제도 다뤘던 내용인데 자, 일본 역사 왜곡 기술한 초등학교 이 문제입니다. 네. 자,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이거 어떻게 지금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독도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뭐 기존 교과서에도 일본 영토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을 고유자를 했어요. 추가했다. 네, 그리고 일본 고유 영토. 70여 년 전부터 네. 한국이 이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70여 년 전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뭐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교과서가 이제 독교서적인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이게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혹은 징병당했다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끌려왔다와 굉장히 완전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이 바뀌었어요. 아. 이 얘기는 마치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독도 부분인데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 영토라고 예전에 표기했다가 지금 교과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네, 그리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점거했다라는 70년간 이상 하고 있다. 네,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국 수위를 이렇게 높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출판사들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일본 출판사들은 아베 정부 때 바뀐 내용인데요. 네. 초중고 그 학습지도령과의 해설서 개정에서 정부 견해를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네. 이게 2017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견해를 따라서 책을 만들지 않으면 출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교과서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정 승인이 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도 또 강제 동원 이거 말고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에 대한 내용 요거는 아예 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삭제가 됐는데요. 이 관동 대지진에 관련된 기술이 2019년까지는 일부 교과서들에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선인이 굉장히 많은 살해를 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내용이 이번 수장 보안본에서는 완전히 이제 삭제가 돼서 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인들을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살해하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전쟁 범죄 내용은 점점 축소되거나 표현이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가 관동 대지진 일어난 지 네. 100년 되는 맞습니다. 날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 강제성 이런 것들을 좀 빼버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다 바꾼 것 같아요. 네, 방향을.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이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 이런 왜곡된 역사관이 적어도 일본인 내에서는 어떤 사실로 정립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최초의 역사관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여기서 배운 정립된 역사관이 후에 이제 교정되기가 상당히 이제 본인의 노력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펼쳐온 역사 왜곡이 일본 내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사실로 정립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지금 강제동원 해법도 발표하고 네. 정상회담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뭐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그래서 이 역사 문제와 이제 한일 협력 문제 네. 트랙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외교가의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떤 청구서를 받는 꼴이 됐는데 그렇죠. 그 청구서가 결국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감정에서는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앞서 이제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인데 예. 어쨌든 그 일본은 일관되게 이 네.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다. 우리의 어떤 왜곡된 견해를 사실로 정립해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고 그럼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다시 우리의 숙제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난처할 것 같은데 지난 정상회담 성과를 자평하면서 일본의 호응, 물 반컵 얘기를 하면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지금 돌아온 게 그냥 교과서 왜곡하면서 이거 완전히 그냥 물을 깨버린 거, 물컵을 깨버린 것 같거든요. 네, 그 이 자리에서도 설명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작성한 안보 문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독도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쪽에서는 계속 이 발언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 문건에 있는 내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 취지가 뭐냐, 이런 이제 상황에서 명분에서 좀 약간 그 기선을 빼앗긴 지금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외교부나 교육부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이 대응의 수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왜냐하면 일본 교과서 문제가 계속 돼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응이면 통상적인 대응이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보다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하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이 지금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양국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또 현안도 있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네. 문제도 사실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먼저 선 양보를 했다라는 이제 외교가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현안들, 디테일한 문제들에서 그럼 우리가 늘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냐, 우리의 운신의 폭이 스스로 좀 제한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를 임보해버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지금 강제동원은 아예 없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합의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현안이 됐던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부 대응은 대통령실은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밝혔고 정부 차원의 대응 어떤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외교부에서는 어제 그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 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이제 교과서를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국관리법 얘기입니다. 자, 야권이 단독으로 양국관리법 처리를 했는데 당정이 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할 거다, 행사해달라 건의를 할 것이다 밝혔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나왔네요. 네, 약간 이제 그 3.1 칭화법으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의를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 관련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 의견 존중한다 이거니까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차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정책을 좀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 네. 이거를 좀 비판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네.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다른 얘기 같긴 한데요. 청년을 언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MZ 세대하고 양곡관리법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뜨거운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 보기에는 양곡관리법이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지만 지역 민심과 농가 소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방의 농촌 지역은 정말 중요한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처리 한 번에 강행 처리를 뭔가 강한 거부를 행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69시간 노동 그렇죠. 관련된 노동, 부분입니다. 예, 개편. 뭐 최근에 굉장히 뭐 유튜브가 화제를 모으면서 한 유튜브 69시간 노동 관련 유튜브가 어제 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제도 그 이른바 MZ 세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는 국무회의 했고 오늘은 당정 협의회가 네. 지금 열릴 예정인데 김기현 대표는 사실 예정된 일정까지 다 취소를 하고 참석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그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을 참관한 다음에 네. 그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당정 협의가 잡히면서 빨리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농어촌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양새를 갖춰서 거부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라고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 관련 대책 논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예. 당정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부분인데요. 네.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국회에서 이 전기 가스요금 인상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2분기에 얼마 인상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만 놓고 보면 대폭 인상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이 뭐 지금 2배 이상 올랐다 체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인상 폭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당정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일 민생 행보는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학교를 방문해서 1,000원 학식을 같이 네. 학생들하고 먹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학생들의 고충도 듣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뭐 평가는 네. 정치인이 뭐 기자들 데리고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서부터 그래도 같이 1,000원 학식을 먹어봤으니 이 1,000원 학식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로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까지 좀 현장 의견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당도 청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MG 또 2030 그쪽을 좀 많이 바라본다는 건데 네. 민주당도 보니까 MG 끌어안기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국회 한노위 간사 김영진 의원이 어제 MG 노조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쪽의 입장을 굉장히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MG 노조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으로 그렇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을 이제 민주당과 같이 했습니다. 이 노조가 사실 이제 뭐 그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굉장히 좀 다른 노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노조들과 큰 차이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노동 시간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포괄임금제입니다. 네,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너한테 임금을 이만큼 주니까 야근을 하던 뭘 하던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하는 그렇죠. 이런 이제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좋지 않은 제도. 좋지 않은 제도라고 이제 규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민주당과 이 새로 고침 노조가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았네요. 네.
굉장히 좀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네. 그동안 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느냐 또 혹은 뭐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딘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 이후에는 사과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뭐 시간이 길더라고요. 12시간 이상 지금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불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단순 투약의 혐의만 있는 경우에는 네. 불구속 수사가 이제 관례처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한 씨는 어쨌든 어제 조사에 협조를 했고 그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약을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벌 받을 때 네. 재판할 때는 초범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개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렇죠. 걸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사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걸린 게 처음이지 않냐 이런 네. 이제 비판인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잣대를 적용할 때는 네. 이제 적발된 사례를 그렇죠.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구속을 하는 것도 이제 국민의 법감정과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약만 한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 불구속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재범이나 네. 삼범 때는 구속이 가능하고 또 만약 매매라든지 뭐 그렇죠. 밀매 이런 거 있었을 네. 때는 사실 문제가 크게 공급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 그렇죠. 이제 구속이 됩니다. 자, 또 전두환 씨 그 손자 네. 전우원 씨도 지금 마약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혐의로 지금 네. 경찰이 지금 체포가 됐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한 20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관심은 석방이 되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광주에 내려가서 사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풀려난 이후에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영상상으로는 좀 그 마약으로 추정되는 네. 그런 어떤 복용한 모습이 네. 있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이 체포를 해간 네. 거잖아요. 근데 또 이 국내까지 들어온 것도 좀 문제가 되고 특히 국내에서도 이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것도 네. 글쎄요. 이 어떤 상황이 사정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뭐 지금 뭐 수사 상황이 어떤지는 네.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이제 전 씨가 뭐 투약한 뭐 약물이 어떤 건지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큰 것 확인이 같아요.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시간 또 걸린다 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따가 광주에 가서 5.18 사과하는 그런 모습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 개인의 윤리 차원에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예. 사죄를 하겠다 가족의 일원으로서라고 하는 건 개인의 윤리 차원에서는 이제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5.18 관련된 전두환 씨의 직접적인 사과라든지 아니면 그 전두환 씨 그 범죄를 같이 저지른 이들의 사과가 동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이 전두환 손자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18 관련자 유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씨 일가 중에 최초로 예.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는 가족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